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미국인 남성이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한 만화를 보고 충격을 받게 된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도 그 옛날에 이런 만화가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 우연히 발견한 역사 속 금지된 만화. 나는 평소 역사에 관심이 많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근현대사에 대해 공부하는 걸 좋아한다. 그런 내가 어느 날 인터넷을 서핑하다 오래된 만화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보통 오래된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를 보면 이런 식으로 시대상이 반영됐구나 하고 흥미롭게 넘기곤 했지만 이번엔 뭔가 느낌이 달랐다. 그 만화는 1943년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지금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이었다. 화면은 흐릿했고 색감도 단순했지만 내용을 보면 결코 가벼운 작품이 아니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모험 이야기처럼 보였지만 등장하는 캐릭터들과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숨겨진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 나는 차분히 화면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몇 분이 지나자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다. 이 만화는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지배하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런데 조선인 캐릭터들이 묘사된 방식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조선인들은 일본인 캐릭터를 도와주는 조력자처럼 등장했고 심지어 일본을 찬양하는 듯한 대사를 하기도 했다. 나는 순간적으로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내려놓았다. 이건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특정한 이념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선전물이었다. 역사와 문화 연구에 관심이 많아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해왔지만 이런 식의 만화를 본 건 처음이었다. 이런 만화를 본 조선의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다. 만화 속에 숨겨진 메시지. 나는 이 만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다시 보았다. 처음엔 단순한 국수주의적 만화라고 생각했지만 보면 볼수록 그 속에 숨겨진 의도가 뚜렷해졌다. 이 만화에서는 일본 캐릭터들이 서구 국가들과 맞서 싸우는 영웅으로 그려진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항상 조선인 캐릭터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일본을 돕는 것뿐이다. 스스로의 의지는 전혀 없고 일본의 지도 아래 움직이는 존재로 묘사된다. 만화의 흐름을 따라가 보면 마치 조선인은 일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었다. 이쯤 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나는 조선의 아이들이 이 만화를 보며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상해 보았다. 일본이 조선은 일본과 하나라는 이미지를 주입하기 위해 애썼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중문화 콘텐츠까지 활용했다는 사실을 직접 보니 충격적이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에서 한국어 사용을 금지하고 일본식 이름을 강요했으며 일본 군국주의 교육을 강제로 시행했다. 하지만 단순히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이런 만화를 통해 사람들의 사고방식까지 바꾸려 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한 가지 더 궁금해졌다. 이 만화를 본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그들은 이 만화를 보면서 조선은 원래부터 일본의 일부였고 조선인들은 우리를 돕는 충성스러운 존재라고 착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일부 일본인들에게 남아 지금까지도 역사인식을 왜곡하는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3. 문화적 세뇌의 강력한 힘. 이 만화를 보면서 나는 다시금 미디어의 힘을 실감했다. 일본이 당시 조선을 지배했던 방식은 단순한 군사력과 법적인 제도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만화, 영화, 신문 같은 대중문화를 이용해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려 했다. 만약 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일본과 하나다, 일본을 위해 충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접한다면 그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들이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좋은 엄마다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어떻게 될까?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런 세뇌 방식은 매우 효과적이었다. 실제로 일본 식민지 시절 교육을 받은 일부 조선인들은 스스로를 일본인이라고 여기기도 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문화적 세뇌는 현대에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특정 국가나 단체가 자신들의 이념을 퍼뜨리기 위해 영화, 만화, 뉴스, SNS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만화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미디어가 어떻게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조종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다. 4.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이 만화를 보고 난 후 나는 많은 생각에 빠졌다. 일본이 과거에 했던 문화적 세뇌 작업을 단순한 역사의 한 장면으로 넘겨버릴 수 있을까? 아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지금도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일본이 과거에 이런 만화를 만들었던 이유는 단순하다. 조선을 일본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접하는 미디어 중에서도 특정한 의도를 담고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한국이 지금까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해온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국은 식민지 시절의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이를 교육하며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힘쓰고 있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욱 확신하게 되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가 아니다. 과거의 사례를 통해 현재를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우리가 어떤 정보를 접하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 것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나는 이 만화를 보고 한 가지 확실하게 느꼈다. 과거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했던 문화적 전략들은 단순한 군사적 강압이 아니라 세밀한 심리적 문화적 작업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사건을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재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우리가 항상 미디어의 이면을 분석하고 특정한 메시지가 전달될 때 그것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단순한 역사 애호가가 아니다. 나는 과거의 사례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이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하고 싶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우리는 함께 역사를 배우고 함께 성장할 수 있다.